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만든 도시맵에 다양한 환경 효과를 적용해서 더욱 생동감 있는 로블록스 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름을 만들고 대기 효과를 조정해 안개가 끼거나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블록스의 시간을 조정해 컨셉과 알맞은 환경 효과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이전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로블록스 도시맵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열고 내 게임에 들어가 이전에 만들었던 도시맵 게임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게임이 열리면 이전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을 보시면 하늘에 태양만 있고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이 표시됩니다. 이 하늘에 구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효과는 탐색기에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그 밑에 터레인이 있습니다. 이 터레인에 클라우드를 추가하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 탐색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탭에서 탐색기를 클릭해 주세요. 터레인 옆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회색 플러스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클라우드를 검색한 후 오브젝트를 클릭해 추가합니다. 만약 검색이 되지 않으시면 한영키를 눌러 언어를 영어로 변경 후에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한 후에 클라우드를 추가하게 되면 하늘에 구름이 보이게 됩니다. 구름의 속성을 변경하려면 클라우드 오브젝트를 클릭해 속성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 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탭에서 속성을 클릭해 속성 창을 추가해 주세요. 속성 중 모양 탭에서 커버라는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 구름의 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범위는 0에서 1 사이이고 숫자가 1과 가까워지게 되면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하늘을 전부 덮어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밑에 덴시티는 구름 입자의 밀도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설정 범위는 0에서 1 사이이고 값이 1과 가까워지게 되면 구름의 입자 밀도가 높아지고 구름 사이로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0으로 설정해 주시면 입자 밀도가 낮아지면서 구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두 속성 값을 적절하게 조정해 하늘에 원하는 양의 구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성 중 상태의 컬러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 구름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흰색으로 구름의 색상을 나타내 줍니다. 구름의 커버와 덴시티 값을 모두 0.8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 컬러를 회색으로 설정해 주시면 먹구름이 낀 비가 오기 전 하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기 효과를 조정해 멀리 있는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안개가 낀 도시, 일몰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효과의 경우는 탐색기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는 라이팅을 보시면 5가지의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앰모스피어의 속성을 설정해 대기 효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 효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스카이라는 오브젝트와 함께 이 라이팅 속성 안에 있어야지만 변경된 설정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스카이 오브젝트는 게임의 하늘 속성을 설정한 오브젝트이고 앰모스피어는 햇빛의 퍼짐이나 안개, 눈부심 같은 조건을 제어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이 앰모스피어 속성 중에 모양의 덴시티 값을 변경하게 되면 대기 입자 밀도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 범위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이 값이 1과 가까워지게 되면 안개가 낀 것처럼 화면이 뿌옇게 변하게 되고 0과 가까워질수록 깨끗한 화면이 표현됩니다. 오프셋 값을 변경하게 되면
멀리 있는 물체의 선명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0과 가까워지게 되면 멀리 있는 물체가 뿌옇게 보이면서 하늘과 혼합되게 되고 1과 가까워지면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이 두 속성값을 적절하지 않게 조정하게 되면 너무 심하게 안개가 낀 것처럼 표시되거나 혹은 너무 선명하게 표시가 돼서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density와 오프셋 값을 모두 0.5로 설정해 안개가 낀 도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상태 속성을 보시면 4가지의 속성이 있고 그 중에 헤이즈라는 속성은 대기의 흐릿함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해 외계 행성이나 미세먼지, 황사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범위는 0에서 10 사이고 이 부분을 설정하게 되면 대기의 색상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 색상을 조정하고 싶다면 컬러 속성에서 색상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글레어 속성은 햇빛의 번짐을 나타내게 되고 이 속성은 헤이즈의 값이 1 이상일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범위는 0에서 10 사이이고 햇빛의 번짐과 그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글레어 위에 있는 디케이 부분을 함께 변경해주면 더욱 자연스러운 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황사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컬러는 갈색으로, 그 밑에 디케이는 회색으로 설정한 후에 글레어는 1의 값을 설정해주고 헤이즈는 4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황사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의 시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의 기본 설정 시간은 오후 2시 30분으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항상 태양이 떠 있는 낮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컨셉에 따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속성들이 나오고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부분에 클락 타임 또는 타임 오브 데이를 설정하게 되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락 타임은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속성이고 타임 오브 데이는 시간, 분, 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시간을 오후 10시인 22시로 변경하면 해가 사라지게 되고 달이 뜨면서 하늘에 별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밤이 된 로블록스 월드에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최강 효과는 라이팅 서비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지만 빛이나 불, 전등, 스포트라이트, 전광판과 같이 게임 안에 조명은 조명 효과 오브젝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오브젝트는 라이팅 오브젝트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서페이스 라이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한 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홈의 파트 부분에 블록을 가지고 와서 네모난 블록 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블록 파트의 크기를 설정 부분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X, Y, Z를 모두 1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를 선택하고 모델 탭에 효과 부분을 눌러주시면 파이어라는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추가하게 되면 파트 주변에 불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효과 부분에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탐색기 부분에 파트 안에 파이어와 포인트 라이트 오브젝트가 추가되었다면 파트 주변이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는 구 형태의 범위로 빛이 나는 라이트 오브젝트입니다. 포인트 라이트 오브젝트의 속성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속성에 나오는 세 가지의 탭이 있고 그 중에 모양 속성 중에 브리트니스라는 속성은 이 오브젝트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밝기를 8로 변경해 조금 더 밝게 빛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그 밑에 컬러는 조명의 색상을 결정합니다. 불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레인지 부분은 빛이 빛날 범위를 조정하는 속성으로 구 형태의 이 범위 중에서 반지름을 스터드 단위로 나타냅니다. 범위를 8보다 더 크게 해주시면 주변을 더 많이 밝게 빛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한 가로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네모난 파트와 원통형 파트를 생성합니다. 그 후에 원통형 파트를 Z축 방향으로 회전시켜 평평한 면이 밑으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통형 파트를 클릭해 속성창에 있는 사이즈를 X는 12, Y는 1, Z는 1로 설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의 기둥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난 파트를 선택해서 크기를 X는 3, Y는 1, Z는 3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색상은 옅은 회색으로 지정하고 재질을 네온으로 설정을 해서 파트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 파트의 C프레임 포지션을 원기둥의 포지션과 같은 값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먼저 원기둥을 선택해 주시고 속성창에 보시면 변환 부분에 C프레임 포지션이란 속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사해서 파트를 다시 선택하고 파트의 C프레임 포지션에 붙여 넣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파트가 원기둥의 가운데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모델의 이동을 사용을 해서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켜 가로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모난 파트를 선택하고 그 파트의 탐색기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회색 플러스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스포트라이트를 검색해서 추가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블록의 앞쪽으로 빛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포트라이트 오브젝트의 속성을 조정해 가로등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모양 속성 중에 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데칼과 동일하게 파트의 어떤 면에서 빛이 날지를 선택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부분을 프론트에서 바텀으로 설정하게 되면 가로등처럼 위에서 밑으로 빛이 나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의 범위를 조정하려면 앵글 설정을 변경해서 각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이 앵글의 범위는 0에서 180 사이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 레인지를 사용해서 빛의 범위, 즉 빛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적절하게 사용해 가로등이 빛을 비추는 범위를 설정해 주실 수 있고 나머지 설정은 포인트 라이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앵글은 100도, 레인지는 16, 그리고 밝길이 브리트니스는
6으로 설정해서 가로등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가로등 2개의 파트를 선택하고 모델 탭에 그룹을 선택해서 모델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적절한 위치에 가로등을 배치해서 어두운 로블록스 월드에 가로등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페이스 라이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서페이스 라이트는 길이가 긴 형광등이나 표면 전체에서 빛이 나는 전광판과 같은 곳에 사용하는 라이트 오브젝트입니다. 서페이스 라이트도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조명 효과지만 표면에서 빛이 전부 나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번에는 서페이스 라이트를 이용해서 아파트의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난 블록 파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트를 선택하고 속성 중에 변한 부분에서 크기를 X는 1, Y는 1, Z는 6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분에 위치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파트를 선택한 후에 탐색기의 회색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서페이스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서페이스 라이트도 스포트라이트처럼 빛이 날 표면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페이스 라이트의 모양 부분에 페이스 부분을 탑으로 설정을 해서 아래에서 위로 빛이 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그리고 각도도 50도로 조정을 한 다음 범위, 레인지 부분을 60으로 설정을 해서 빛이 많이 날 수 있게 변경을 해주시고 빛의 밝기도 5로 설정해서 밝게 빛이 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컬러 부분을 조정해 이 아파트의 분위기에 맞게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오브젝트와 이전에 만들었던 액자를 함께 사용하면 멋진 전시관을 만들 수도 있고 집의 형광등이나 건물의 전광판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이 라이트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블록스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배운 그룹 만들기, 대기 효과 변경하기, 시간 변경하기, 그리고 라이트 오브젝트를 꼭 실습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로블록스 프로젝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